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의 시작과 끝, 통합과학부터 과학문술까지 김필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 모의고사 풀이로 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자, 첫 시험이었어요. 사실 이제 1학년 때도 보긴 봤지만 이제 그 물화생지가 나눠서 여러분이 처음으로 이제 시험을 봤었죠. 어땠나요? 할만했었죠, 그죠? 할만한 사람도 있을 거고, 좀 어려웠는데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사실 이제 이번에 3월 모의고사는요, 사실 통합과학 내용이 대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생원 내용은 이제 많지는 않아요. 근데 다음에 6월 달에 볼 거는 이제 다 생원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점수를 가지고 내가 이게 뭐 믿을 만한 점수냐, 뭐 대학이랑 뭐 연계가 있느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일단은 생원에서,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다 생원에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어차피 그런 과학적 원리들이 어쨌든 계속 연계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중에 6월 고사에 가서도 아마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 똑같이 어려울 거고, 공부를 조금 하면은 아마 조금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슬슬 이제 천천히 수능에 맞춰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도 계속 보는 거고요.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 그 다음에 사실 2학년 과정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는 나오진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듯이 신경계 문제가 어렵다더라. 그 다음에 근수축 문제가 어렵다더라. 그 다음에 유전 문제가 어렵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봤었죠. 그렇죠? 그런데 2학년 때는 그게 매우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여러분 수준에 맞춰 나오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공부를 하셔야지 3학년 때 매우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봤으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뭘 틀렸는가, 뭘 맞았는가를 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시험은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던 거예요? 생명과학에서 배웠던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 어디서 배웠었어요? 생체 구성 물질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렇죠? 딱 보니까 일단 문제 자체에서는 녹말과 RNA 중 하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힌트는 줘요. 이제 제안도 서 우리 사실 선생님 통합과학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마 이런 문제들 많이 봤을 거예요. 실제로 거기 들어있는 문제들은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많이 연습이 됐을 거예요. 어쨌든 자, 녹말과 RNA 중 하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가 뭔지 밝혀야 돼요. 당연히 인산, 당, 염기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1대 1로 돼 있어요. 얘는 당연히 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인산, 당, 염기. 이걸 뭐라고 하죠? 그래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우리는 뉴클레오타이드라, 그냥 뉴클이라고 쓸 거예요. 줄여서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때 RNA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볼게요. 이 당은 뭘까요? 그렇죠. 리보스였습니다. 리보스. 만약에 얘가 DNA였다면 디옥시리보스. 뭐 조금 생각나죠, 이죠, 여러분들? 그래. 자, 어쨌든 여기서는 뭐예요? 얘가 지금 RNA구나라는 걸 찾아냈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기억 A는 당이다라고 돼 있어요. A는 당 맞죠, 그렇죠? 리보스랑 당이었죠, 맞고요. 니은 X는 녹말이다. 녹말 아니었죠, 그렇죠? 방금 얘기했듯이 얘는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그렇죠? RNA가 되는 거죠. 주어진 상황에서 RNA.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디귿. X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다.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렇죠? 단위체란 건 뭐였어요? 막 생각이 날까 말까 해. 단위체란 건 고분자 화합물에서 반복되는 기본 단위들, 기본 단위 분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단위체라고 얘기를 하죠. 얘는 요놈들이 계속 반복됐죠. 여기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해서 연결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게 되겠죠. 이거는 사실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1번 문제, 1번부터 어려우면 여러분이 포기하기 때문에 어때? 상당히 쉬운 문제가 나왔었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래요. 통합과학에서 본 내용이죠. 사실 근데 이 내용은 나중에 생명과학원에서 뒷부분에서 다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몰라서는 안 돼요. 일단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와요. 밑에 보기까지 같이 볼게요. 자, 이렇게 보기가 있네요. 자, 좀 확대해서. 자, 그림은 한 종의 딱정벌레 집단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그래서 딱정벌레는 나무 껍질과 몸 색깔이 비슷하여 밝은색 딱정벌레에 비해 포식자인 새에는 잘 띄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어두운 색이, 그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어두운 색이 어때요? 눈에 잘 안 띄니까 잘 살아남겠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그렇지. 딱정벌레 자체는 어떻게 했어요? 적응을 통해서 진화를 한 거죠. 맞지, 그지? 환경 적응을 했단 말이야. 일단 잘 잡아먹는 건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어두운 놈만 있지, 그지? 어두운 색깔만 가진 놈이 살아남았고 그 어두운 색깔 유전자가 자손한테 계속 전달되기 때문에 결국 어두운 유전자만 남게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래서 얘는 적응과 진화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응에 대해서 진화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라고 돼 있어요.
딱정벌레의 몸 색깔에는 변이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자, 변이가 뭐예요? 딱정벌레 몸 색깔 변이. 겉모습, 유전자의 변화를 자, 이 변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변이가 있죠. 그렇죠? 개체 변이도 있고 그다음에 유전적인 변이도 존재하죠. 그렇죠? 어쨌든 딱정벌레는 어떻게 됐어요? 어두운 색, 밝은 색에서 어두운 색, 밝은 색 어떤 변이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변이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밝은 색 딱정벌레가 어두운 색 딱정벌레보다 생존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결국 누가 남았어? 그지? 밝은색 딱정벌레 다 잡아먹겠다 얘기했었죠. 그죠? 반대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딱정벌레 집단의 진화 과정에서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라고 돼 있었죠. 자, 보세요. 생존한 개체가 자손을 남겼다라고 돼 있단 말이야. 즉 환경 적응에 성공한 놈이 자손을 남겼다. 이걸 뭐라 그래요? 자연 선택이라고 얘기하죠. 즉 환경 적응에 성공한 놈이 나중에 진화를 한 거죠. 그죠? 선택해서 진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적응 사이에 자연 선택이 돼서 진화됐다라고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아요. 몇 번이에요?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오케이. 자, 3번 볼게요. 3번 문제. 3번 문제는 이제 물질 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질 대사. 이것도 이제 1학년 때 여러분이 배웠는데 통합과에서 마찬가지로 아마 지금쯤 배우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2단원 해가지고 물질대사, 과학의 탐구 다 끝나고 나서 바로 물질대사가 나오죠. 물론 첫 단원에서 생명의 특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물질대사가 나오죠. 그때도 자세히 배웠을 거란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로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 과정과 2번 과정이 있는데 얘는 분자가 작아요. 그래서 뭐야? 이걸 저분자라고 쓸게요. 아우, 저분자야. 얘는 뭐야? 분자가 크다란 말이야. 포도당이 그지? 고분자가 되겠죠. 그래서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가는 과정. 오, 큰 게 잘라졌어. 나눌 이자를 써서 뭐라 그래요? 얘는 이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커졌으니까 동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는 1과 2는 각각 광합성과 세포호흡 중 하나다라고 돼 있다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동화 과정 중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1번 과정은 광합성이 되는 거고요. 얘는요, 이화 과정이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구체적으로 주어진 값에 뭐예요? 얘는 세포 호흡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뭐 좀만 더 붙여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 열출입이 어떻게 되나라고 살펴봤더니 모든 화학 반응은 열출입이 존재하죠.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들은. 자, 이화 과정은 어떻게 돼요? 밖으로 에너지가 빵 하고 나오죠. 이 에너지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생명 활동도 하고 체온도 높이고 그런다는 얘기야. 얘는요. 광합성을 하면 뭐가 필요해? 반드시. 그래, 대낮에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빛 에너지가, 여기는 광합성이니까 빛 에너지를 쓸게요. 빛 에너지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얘는 어떤 형태예요? 화학 에너지 형태로 나오는 거죠. 왜? 세포 호흡이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요 과정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서 하나 골라볼게요. 염록체에서 1이 일어난다라고 돼 있어요.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요? 그렇죠. 얘는 염록체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야. 이걸 써볼까요? 야,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나요? 그래요. 1학년 때는 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주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주로 미콘에서 일어납니다. 왜 주로라고 쓰냐면 세포질에서도 일부 세포호흡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생원에서 좀 자세히 배울 거예요. 세포호흡에서는 어때요? 세포질에서 일부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본격적인 세포호흡들, 에너지를 많이 내는 세포호흡들은 어디야?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두 개 써봤어요. 그러면 1이 일어난다. 맞죠? 2에서 포도당이 환원된다. 이걸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포도당이 뭐 어떻게 쓰는 거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화학적 지식이 조금 약한 학생들은 환원이 뭐였더라?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난 생물 선택했는데 갑자기 화학이 나와. 산화환원 개념들은요. 일단 생명과학에서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다루는 화학 반응 중 하나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참고로 내가 꼼수를 알려줄게요. 생명과학에서는, 자, 이건 생명과학 한정이야. 알았지? 생명과학 한정에서는 한정이에요. 생명과학 체내에서의 산화는요. 체내에서 환화는요. 무조건 분자가 작아지면 돼요. 잘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알았죠? 그렇죠? 자, 분자가 작아지면, 즉 고에서 저로 가는 걸 다 산화라고 얘기를 해요. 체내에서 환원은요. 환원은요. 거꾸로 저에서 고로 가는 거죠. 무조건 커지면 돼. 분자가. 알았죠? 분자 크기만 보세요. 그러면 산화환원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얘는 지금 포도당 분자 크다며. 작다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에서 포도당이 산화가 돼야겠죠. 산화가 돼야 돼.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이해되셨죠? 이거 생물은 이를 통해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방금 얘기했었죠.
이걸 통해서 화학 에너지를 얻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자세히. 요 에너지 중에서 실제로 요 에너지 중에서 이제 우리 생원하는 거야, 생원 내용에서 뭘 했어요? 대부분 에너지는 뭘로 됐어요? 세포의 경우에는 대부분 에너지는 다 열 에너지로 이렇게 변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일부 에너지는 어디에 저장됐어요? 바로 ATP에 저장이 됐었죠. 이게 우리가 이제 생원에서 배울 내용 혹은 배운 내용이에요. 배운 사람들은 빨리 진도 빠른 사람도 배웠을 테고 진도 조금 느린 학생들은 금방 배울 거예요. 이제 생원에서. 그래서 ATP에 저장되었다. 이게 비율이 얼마나 돼요? 약 60%, 한 6% 정도? 뭐 34% 정도 이 정도 돼요. 뭐 비율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가 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ATP에 저장해서 나중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생명 활동에 이용을 하죠. 활동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여기를 통해서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뭐예요? 기억 디귿 3번이 되겠네요. 할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 3번 문제는 사실 이제 생원하고 이제 통합과학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생원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오케이. 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4번 효소 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통합과학에서 나온 내용이죠. 자, 효소. 자, 효소를 보시게 되면 효소 세제에 대한 실험이래요. 효소 세제에는 빨래 얼룩을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자, 음식물 자극과 같이 일반 세제로는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자, 효소의 정의가 뭐였어요? 효소는요, 일종의 생체 촉매였죠. 그죠? 자, 다른 말로 생체 촉매였습니다. 촉매였고요. 그러면 여기서 촉매가 뭐예요? 촉매. 촉매란 건 자신은 반응해요, 안 해요? 자신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했어요? 활성화 에너지를 자, 생촉매 할게요. 생촉매. 자, 반응하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춥니다. 낮춰서 어떻게 만들어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물질을 우리는 생체 촉매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촉매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에너지 높이는 것도 있어요. 그걸 부촉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화학 얘기이기 때문에 화학 얘기는 좀 적어둡시다. 우리 그지? 우리 생명과학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효소예요. 그래서 효소는 자신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효소는 어때요? 얘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자신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골라볼게요. 효소의 주성분은 뭔가요? 그렇죠. 주로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니은 화학 반응에서 소모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자신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모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사실 이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계속 반응하면 어떻게 돼? 우리도 똑같은 거 계속 그 동상 같은 것도 있지. 계속 만지면 어떻게 돼? 막 색깔 변하고 막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얘도 영원히 계속 사용하는 거 가능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망가져요. 망가지고요.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한 번 반응해서 망가지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기로는 그냥 계속 사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아이고, 틀렸죠 이게? 자,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높인다라고 얘기했는데 활성화 에너지를 어땠어요? 낮췄습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 그려볼게요. 활성화 에너지. 원래 예를 들어서 발열 반응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반응물의 에너지였고요. 반응물질. 얘가 생성물질의 에너지였어요. 보통 얘가 에너지였어요. 에너지 준위. 얘는 시간이라고 합시다. 혹은 반응의 지속 시간. 어떤 물질이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냥 쭉 하고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종이가 있어요. 나 종이 태울 거야. 눈으로 열심히 막 바라볼 거야. 와, 종이야 타라 막 그럼 타나요? 절대 안 타. 뭘 해줘야 돼? 불을 붙여줘야 된단 말이야. 내가 처음에 에너지를 가해야지만 그 다음에 다른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장사도 똑같죠. 내가 돈을 투자해서 가게를 만들어야지만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반응을 일으키려면 일단 처음에 에너지를 공급해야지만 반응이 일어나요. 그 처음에 공급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여기선 그래프에서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겠죠. 즉, 요 높이를 땡땡땡에서 요 높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런데 촉매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체 촉매는 이런 식으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요. 언덕이 낮아졌으니까 어때? 아까보다 훨씬 더 쉽게 반응할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얘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인다가 아니라 어때요? 낮춘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뭐가 돼요? 1번 기억이 되겠네요. 뭐 이해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4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은 탄소 순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나왔지만 나중에 뒤에
생태계와 환경 단원에서 5단원이에요. 제일 마지막 단원. 아마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 볼 때는 아마 기말고사 때쯤 볼 것 같아요. 그때 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아셔야 돼요. 그렇지?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어차피 또 나와요. 그래서 되게 많이 연계가 되거든요. 통합과학이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어먹지 않도록 자, 설명 한번 해줄게요. 일단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 과정이래요. 우리는 통합과학 때 뭘 배웠냐면 물질은 순환하고요.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배웠다는 얘기야. 그래서 탄소는 계속 순환을 합니다. 자, 보세요. 대기 중 탄소가 자, 계속 어떻게 돼? 화석연료에서 대기 중 탄소가 되고 대기 중 탄소는 1번에 의해서 생산자가 먹는단 말이야. 보통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요. 1번 생산자가 먹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여기 나와 있었죠? 세 개 중에 하나란 말이야. 당연히 뭐겠어요? 1번은 광합성이 되겠죠. 광합성을 통해서 누가? 생산자가 먹어요. 그러면 이 생산자가 이거 가지고 뭐 만들어요?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 만들어서 막 숲이 우거지겠지. 그 뭐 소비자도 있고 막 먹을 거 아니야 중간에. 어쨌든 생산자든 소비자든 간에 나중엔 죽어요. 죽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사체 배설물이 돼서 땅속에 묻히겠죠. 그게 나중에 화석연료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썩어서 그냥 분해제가 될 수도 있고 오케이? 어쨌든 그 탄소가 일로 이동해서 화석연료가 됐습니다. 화석연료가 뭐예요? 뭐 석탄이나 뭐 석유 이런 게 화석연료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얘를 뭐 할 거야? 으악 해가지고 이게 된대. 태워야겠죠. 연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요? 아, 생산자는 광합성도 하지만 뭐도 해요? 세포호흡도 진행을 하죠. 이런 식으로 1, 2, 3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지, 그치? 자, 그러면 옳은 걸 골라볼게요. 1에 의해서 탄소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기권 한번 다 써볼게요. 대기 중이니까 대기였기 때문에 뭐예요? 아우, 기권. 그렇죠? 생물이죠. 생물권. 이건 뭐예요? 생물권이에요. 그래서 탄소는요, 기권에서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억. 자, 이는 광합성이다. 아니었죠. 세포호흡이라고 분명히 써놨죠. 그렇죠? 광합성이 아니고요. 이는 세포호흡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디귿. 3은 온실효과 감소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3에서 연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소 결과 CO2가 요것 때문에 있지, 그렇지? 요 결과 CO2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물도 증가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뭐예요? 온실가스죠. 온실가스예요. 물론 이제 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온실효과에 많이 기여하진 않아요. 어차피 물이 많아지면 다시 비로 낼 거기 때문에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나 CO2가 문제예요. CO2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온실효과 감소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온실효과를 오히려 부추기죠. 감소에 기여하지 않아요. 오히려 온실효과를 늘려줍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그래서 기억만 맞겠죠? 자, 5번까지 했습니다. 자, 6번 볼게요. 6번. 6번은 이거 지구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이거 통합과학에서 나온 내용이긴 해요. 생원에서는 요 내용은 나오진 않습니다. 나중에 요 내용은요. 나중에 생투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생명과학 2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부분에서 나오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3학년 때 아마 대부분 다 하나씩 선택해서 하죠. 내시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기억하세요. 일단 보시면 얘가 상대적 길이를 나타낸 거래요. 1학년 때 배운 바 이해한다면 가장 긴 시기가 뭐였어요? 당연히 선캄브리아였어요. 선캄이라고 쓸게요. 다 쓸게요. 선캄브리아기죠. 왜 가장 기냐면 몰라. 여기를 화석이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캄브리아 이전, 즉 고생대 제일 처음이 캄브리아기거든요. 캄브리아 이전이다. 캄브리아보다 앞선 시기다. 그래서 선캄브리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길죠.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그 다음 긴 거는 고생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 C는요. 신생대가 되겠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누는 기준은요. 일단 큰 지각 변동. 두 번째는 생물의 급변. 생물 얘기 나오잖아. 그래 생물이야. 오케이? 자, 생물의 급변으로 따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자, 하나씩 볼게요. A에서 남세균이 출현했다라고 돼 있었죠. 최초 생물은 언제 나왔어요? 이때 나왔었죠. 그죠? 선캄브리아 해수, 즉 바닷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남세균이 나온 게 맞죠. 남세균의 화석이 뭐예요? 남세균이 모여서 화석이 막 돼가지고 발견된 거 호주에 되게 많아요. 스트로마 톨라이트 들어봤었죠? 그렇지? 그놈들이 화석들이 존재를 해요. 이건 바로 남세균이 그때 존재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B의 포유류가 변생했다. 와, 이게 어려워. 포유류가 고생돼 있었나? 잘 생각해 보세요. 포유류는요, 가장 나중에 진화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성은요, 언제냐면요, 바로 C에서, 신생대에서 얘가 번성하게 돼요. 그렇잖아.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중생대는 누구의 시기야? 파충류의 시기예요.
고생대는요, 어류의 시기야. 즉, 물에서 점점 나오면서 점점 체온을 일정을 유지하는 항온동물, 정온동물로 진화하기 시작하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어요. 그리고 디귿이 또 어려워. 최초의 육상생물은 C에서 출현했다. 아닌가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봐. 중생대 누구라고? 공룡이야. 그지? 그럼 일단 여러분이 아는 게 뭐냐면 최초의 육상생물은 일단 중생대보다 더 전에 생겼다 얘기야. 정확히 말해주면요. 얘는요. 어딘지하면 A에 출현했습니다. A에서. 고생대 중말에서 드디어 최초 육상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류만 살다가 그때 막 뭐가 생기냐면 이제 오존층이 막 생기거든. 오존층이 안정화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번 나가볼까 하면서 이 어류들이 진화를 해서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완전히 나가지 못해서 어떻게 돼? 물반, 육지반, 뭐 양서류 형식으로 만들어지다가 이제 완벽하게 조금 더 진화한 형태가 뭐예요? 이제 물이 좀 덜 필요해 이런 거 바로 파충류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진화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중생대는 번성은 파충류의 전성시대예요. 하지만 그 전부터 있지 그치 육상생물이 출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초의 육상생물은요 A에 출현했습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1번이 되겠어요. 할만하죠? 근데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 문제에서 많이 틀렸을 거라 예상이 돼요. 왜냐면 가물가물하거든 옛날에 배웠던 내용이. 그리고 이 생물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이제 골격 구조에 대한 건데 이제 대충 이게 생물의 특성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보면 고양이의 앞다리와 고래의 지느러미와 박쥐의 날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얘네들은 세계는요 뭐 공통적인 골격을 갖지만 골격구조지만 서식 환경에 따라 모양과 기능이 서로 다르다라고 돼 있어요. 어때요? 환경이 바뀌니까 얘의 역할, 얘는 달리게 하는 거고요. 얘는 헤엄칠 때 쓰는 거고 얘는 날 때 쓰는 거죠. 그죠? 조금 어때? 기능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구조 조금 다르죠. 그죠? 보니까 약간 그지? 어쨌든 같은 그지? 같은 팔이라는 여기서부터 분화에 나온 거지.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떤 거냐를 여러분이 골라야 되는데 뭐가 돼요 이거는요? 그렇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마 적응과 진화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응과 진화에 대한 게 어떤 거예요? 여기 있네. 그치? 일단 답을 찾고요. 나머지가 뭔지 좀 알아봅시다. 1번 식물이 빛을 향해 굽어 자란다. 이거는 이제 자엽체 같은 걸로 보통 실험을 하죠. 빛이라는 자극에 이게 자극이죠. 자극에 의해서 굽어 자란다. 뭐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이 됩니다. 날씨가 더우면 땀을 흘려 체온을 유지한다. 이건 뭐예요? 이렇게 땀을 흘려 체온, 삼투압, 혈당량 이런 거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항상성 유지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유지. 항상성 유지. 오케이. 그다음에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면 동공이 작아진다. 이것도 뭐예요? 이게 자극이야. 자극을 주면 뭘 해요? 동공이 작아진다. 반응을 하는 거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ABO식 혈액형이 O형인 부모에게서 O형 자녀가 태어난다라고 있단 말이야. 그치? 자, 이건 뭐예요? 유전이죠. 유전에 해당하겠죠. 뭐 좀 더 폭넓게 말하면 생식과 유전이 되겠죠. 어차피 생식세포에 담아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폭넓게 얘기하면 생식과 유전이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태어났기 때문에 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건 우리 생원 제일 처음에 배우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내신이나 수능에서도 이런 문제는 꼭 수능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되고요. 내신에서도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 한 두어 문제 나오니까 꼭 요걸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 강의에서 뭐 구분했었어요? 자극과 반응과 항상성 어떻게 나누느냐 이런 것들 다 배웠었죠. 그죠?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애매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딱 끊어줬다는 얘기야. 그걸 이제 참고하셔서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되셨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생원에서 나왔던 거죠. 그죠? 생원 여러분 배웠을 것 같아요. 즉 생물의 특성을 배우면서 야, 바이러스가 생물이 아니야. 이걸 했었지. 그치? 우리 생부와 깨끗해서 같이 한번 해봤어요. 자, 보시면 바이러스는 뭐로 돼 있어요? 단백질 껍질과 그 다음에 안에 핵산이 있는 거죠. 여기 핵산 있다. 핵산이 있어요. 핵산. 단백질 덩어리야. 세포는 야 이렇게 그려졌지만 실제로 크기는요 이따시만 애가 오케이 똑같이 그렸을 뿐이야. 바이러스는 무지하게 작고요. 세포는 되게 커요. 이유는 아니 얘는 단백질 덩어리야. 여기는요 단백질이 여러 개 모여서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다 모여서 세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세포가 훨씬 더 큽니다. 알았죠? 속으면 안 돼요. 그림에서. 자 어쨌든 두 개를 보시면 얘는 지금 세포막이 있기 때문에 박테리오파지와 세균과 박테리오파지죠. 그죠? 박테리오파지가 뭐예요? 바이러스입니다.
박테리오는 세균이라는 뜻이고요. 파지는 먹는다는 뜻이에요. 세균을 먹는 놈 이 뜻이야. 세균을 죽이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바이러스가 되겠죠. 세균성 바이러스가 되겠습니다. 얘는 세균성 바이러스가 바로 뭐예요? 박테리오 파지죠. 세균은 뭐예요? 세균은 세포 단위죠. 정확히 말하면 무슨 세포냐면요. 얘는요. 원핵 세포죠. 물론 이제 생원에서는 진핵, 원핵을 확실히 구분하라는 건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 보기에서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했었죠. 그 진핵, 원핵에 대해서. 어쨌든 세포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설명만을 고르세요라고 돼 있어요. 간은 세포 구조로 돼 있다. 아니죠. 얘는요. 세포 구조가 아니라 뭐예요? 단백질 껍데기 플러스 그냥 핵산이에요. 단백질 플러스 핵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니야. 그렇지? 자, 나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한다. 그렇죠. 얘는 기본적인 세포 단위이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라 얘기하죠. 그렇죠. 얘는 왜냐하면 얘는 단세포 생물이다. 세균은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 가와 나는 모두 유전 물질을 갖춘다. 그렇죠. 얘도 유전 물질이 있어요. 박테리오 파지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면 우리랑 조금 다른 원형고리의 유전 물질이 있고요. 얘는요. 이 안에 유전 물질이 그지 DNA나 RNA를 갖죠.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답은요. 4번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할만하죠?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통합과학에서 나왔던 문제네요. 3점짜리 문제 조금 어려웠나 봐. 요거는 나중에 마찬가지로 요 내용은 생명과학 2랑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도 조금 이제 내용을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생원에서도 유전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전사와 번역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표현형, 겉모습을 만들어내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뭐예요? 1과 2는 번역과 전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라고 돼 있다는 말이야. 그럼 우리가 번역인지 전사인지 맞추셔야 돼요. 그죠? 이 전사는 뭐예요? 전사는 핵에서 일어났고요. 여러분들 DNA를 가지고 있지, 그치? DNA를 RNA로 일종의 복사하는 과정이야. 복사. 근데 왜 이름이 전사예요? 복사라고 하죠. 전자가요. 뒤집을 전자야. 여러분 뒤집을 전자 뭐 들어봤지? 한자에서 그치? 뒤집다는 뜻. 즉 무슨 얘기냐면 DNA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라 얘가 타이민이면 얘는 아데닌으로, 사이토신이면 구아닌으로 뒤집어서 상보적 결합을 하는 염기로 뒤집어서 복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번역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번역은요. 이제 조금 밑에 쓸게요. 얘는 리보솜이라는 세포질에 있는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일어났었죠. 그렇죠? 리보솜. 자, 리보솜에서 어떻게 됐었어요? 얘는 RNA를 가지고요. 최종적으로 뭘 만들었어? 정확히 말하면 이제 폴리펩타이드가 되겠죠. 이 폴리펩타이드가 나중에 이제 단백질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통과 깨끗해서 같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고르시면 여기서 1번과 2번 고르시면 DNA에서 RNA, 있네. DNA, RNA. 그러니까 뭐예요? 전사. 그럼 당연히 1번은 뭐겠어요? 번역이 되겠죠. 이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고요. 요 지식이 있어야지만 일단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는 번역이다. 땡. 그죠? 당연히 번역이 아니죠. 전사죠. 자, 1이 2보다 먼저 일어난다. 자,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 핵에서 유전 정보를 가져와야지만 여기서 만들 거 아니니. 그쵸? 리보솜은 단백질 공장이에요. 공장은 뭐가 필요해? 설계도가 필요해. 설계도 어디 있는데? 금고에 숨겨놓는다는 얘기야. 아주 소중한 거기 때문에 꽁꽁 숨겨서 이걸 잠깐 꺼집어내서 복사해온 다음에 공장한테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사가 먼저고 번역이 나중에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 2보다 먼저는 아니에요. 이것 리보솜에서 일어난다는 기억에 해당하죠. 아까 됐죠. 그죠? 리보솜은 단백질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어요. 오케이. 좀 가물가물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지? 이거 배운 지 좀 오래돼서 아마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1학기 때 1학기 제일 마지막에 배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이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자, 10번은 효소의 기능을 알아보는 실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것도 지금 생원이랑 조금 연계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통합과학 내용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효소의 역할이나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통과학에서 우리는 뭘 했냐면 과산화수소 막 반응식 다 적었단 말이야, 선생님이. 일단 감자즙 있죠, 그죠? 감자즙. 혹은 뭐 간, 사람 간 알죠? 간, 리버, 간. 이런 데는 뭐가 들어있냐면 카탈레이스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에이스라고 끝난 물질은요 대부분 다 효소예요. 아밀레이스 들어봤지, 그치? 아밀레이스, 오케이. 라이페이스 이런 식으로 에이스로 끝나는 거 있지, 그치? 다 효소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건 뭐냐면요, 감자즙이나 간 이런 것들에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험에서는요, 과산화수소를 3방울씩 떨어뜨린 다음에 감자즙을 1방울씩 떨어뜨렸다는 얘기야. 자, 실험 옆에 적어볼게요. A가 있어요. A에는 뭘 떨어뜨렸다고요? A는 자, 증류수 플러스 넣었어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H2O2라고 쓸게요. 과산화수소예요. 한글이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과산화수소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 이게 H2O2가 어려우면 그냥 한글로 과산화수소라고 써도 돼요. 자, B에는요, H2O2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여기는 감자즙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딱 하나 차이가 나네요. 무슨 차이가 나? 감자즙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증류수 넣어주는 이유는요, 얘도 즙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사실 얘가 증류수를 안 넣었으면 그냥 이렇게 실험했다 치세요. 그럼 얘 물 때문에 얘가 뭐 변하거나 안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랬을 때 기포가 발생했습니다. 변화가 없었어요. 자, 이 실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옆에 써볼게요. 자, 일단 화학식 좀 써줄게요. H2O2는. 화학식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H2O2가 뭘 만나면 카탈레이스를 만나면요. 얘가 분해가 돼요. 어떻게 분해되냐면 물이 떨어져요. 물 2개의 H2O와요. 그 다음에 O2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요게 뾰로롱 올라와서 뭐예요? 이퀄 기포. 기포가 되는 거야. 산소가 와 부글 올라온다는 얘기야. 이거 언제 실험하냐면요. 여러분들 있지 그치? 상처 났을 때 보통 요즘에 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과산화수소 잘 안 쓰죠. 소독약 좋은 거 많잖아, 그치? 근데 급할 때 과산화수소 쓸 수 있어요. 자, 이따 붓잖아요. 그럼 뽀글뽀글 올라온단 말이야. 똑같은 거야. 오케이? 피 속에도 카탈레이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뽀글뽀글 막 반응하는 거야. 산소가 막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얘는요, 얘가 카탈레이스가 있으면 이게 잘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없으면요, 되긴 돼요. 근데 겁나 느려. 의미가 없을 만큼 느리단 말이야. 오케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얘는 다시 보시면 얘는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반응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반응을 잘하고요. 그래서 요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얘는 감자즙 속에 들어있는 효소의 역할을 알아보는 실험이구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자즙에는 카탈레이스가 있다. 여기 그냥 딱 그냥 대놓고 줘버렸어, 그렇지? 맞고요. B의 기포에는 O2가 있다. 방금 썼었죠, 그렇죠? O2, H2O2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지. 이게 과산화수소가 H2O2라는 걸 아셔야지. 아니 실험 하나 다 어떻게 다 기억하겠니? 감자즙 실험에서는요, 과산화수소 하면요, O2가 나와요. 이게 CO2인지 O2인지 나중에 감감해질 걸.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화학식 기억하시게 되면 월등히 더 쉬워요. 나중에 되면, 오케이? 양이 많아질수록 공부할 양이 많아질수록 원리를 공부하게 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기포 발생에 끝난 B의 과산화수소를 추가로 떨어뜨리면 기포가 다시 발생한다. 보세요. 얘가 실험하다가 얘 다 썼어. 얘는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얘는 계속 사용 가능한 거죠. 안 변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를 다 쓰면 끝나버린다는 얘기야, 없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추가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얘를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 넣어준 만큼 계속 반응이 일어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포 발생이 끝난 B에 과산화수소를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귿 같은 경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어서 들어본 거기 때문에 대충 맞췄겠지만 이게 뭐였지? 얘가 효소인가 뭔가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되면 디귿을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마찬가지로 이제 뭐가 나왔어요? 여기도 아까 그 딱정벌레 얘기처럼 여러분들 배운 기억이 나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나중에 얘는 이제 생투에서 조금 연결이 돼요. 생투에서 적응과 진화에 대해서. 그리고 생원에서도 약간 연결이 되긴 해요. 앞부분에서 여러분 이미 배웠을 거야. 적응, 진화 이런 얘기들 약간 연결되고요. 본격적인 거는 생투에서 배웁니다. 뭐 어쨌든 첫 번째 실험을 보시게 되면 얘는 1을 그냥 여러 세대 배양을 했어요. 얘도 여러 세대 배양을 했어요. 결과가 달라. 근데 보면 얘는 지금 내성이 있는 세균이냐? 이게 다 내성이 있어요. 올 내성이 있는 세균만 있고요. 얘는 내성이 없는 놈과 그 다음에 내성이 있는 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자, 항생제 X를 어딘가에 처리했대요. 그럼 항생제는 뭐예요? 세균을 죽이는 놈이야. 항생제는 세균 다이야, 세균 다이. 세균을 죽이는 약물을 항생제라 얘기를 해요. 그치? 그러면 얘랑 어디에 항생제를 넣었을까? 밑에 보면 내성이란 말이 나와요. 내성이 뭐야? 그 해당 물질 혹은 해당 환경에 적응해서 얘가 그 해당 환경을 접하더라도 안 죽는 걸 의미를 해요. 특히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넣으면 어떻게 돼? 처음엔 죽어. 근데 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자손을 낳는다는 얘기야. 다양한 자손을 낳고, 그러니까 하나가 있어서 칠게요. 이렇게. 이게 내성 없어도 상관없어.
요놈이 막 세포 분열하면서 내성이 없는 놈이 있다가 우연히 돌연변이로 인해서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때에는 뭐 이렇게 있었겠지. 내성이 없는 놈이. 내가 막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런 걸 만들어요. 그러다가 여기다가 항생제를 빡 넣게 되면 어떻게 돼? 얘는 다 죽어. 뭐만 남아? 내성 있는 놈만 남는다는 얘기야. 그럼 내성 있는 놈끼리 어떻게 돼? 얘는 교배가 아니죠. 얘는 이분법을 통해서 뭘 만들어? 자기랑 똑같은 놈 만들겠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항생제를 투여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는 거구나. 위에 거는요. 어때요? 지금 내성이 없는 놈도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은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살아남았으니까. 내성이 없는 놈들은 항생제는 다 죽어요.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생제를 쓰게 되면 결국 내성이 있는 놈이 무지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얘는 안 죽기 때문에 또 이게 인간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또 얘에 대한 항생제를 또 만들죠. 그럼 또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얘기야. 또 새로운 내성을 가진 놈이 나타나겠고 또 그 항생제 써봐야 또 안 남겠고 안 죽겠고 그럼 또 이런 인간은 새로운 병에 걸리겠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은요. 틀렸죠. 1이 아니라 몇이에요? 2에다가 이 항생제를 처리한 거고요. X 내성 유전자는 다음 세대로 전달되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로 전달됐잖아. 지금 현재. 그지?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게 되면 그래서 A의 X를 처리하면서 여러 세대를 배양하면 X의 내성이 있는 세균의 비율이 감소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내성 있는 게 거의 100%야 지금. 물론 중간 단계를 안 썼지만 중간 단계는 얘가 점점점 많아지고 얘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결국 여러 세대 배양하게 되면 내성이 없는 놈은 점점 감소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성이 있는 놈은요 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내성이 있는 100% 있는 놈 100%가 되는 거죠. 있는 놈이 증가하겠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감소한다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가 되겠죠. 오케이.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세포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죠. 요 세포 구조는 이제 생원에서는 안 배워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정도는 생원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그게 뭔지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생명체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세 개 중에 하나래요.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핵. 이거에 대한 아주 자세한 버전은 생투에서 배웁니다. 나중에. 어쨌든 보시면 어떤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구분하셔야겠지. 그치? 일단 이건 알겠어. 이게 뭐예요? 미토콘드리아예요. 왜냐면 되게 특이하게 생겼거든. 그치? 이중막 구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요거와 요거가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나온 게 누구였어요? 이게 소포체가 되겠죠. 소포체의 막은요. 여기 핵이랑 붙어있는 막은요. 핵의 외막과 공유를 해요. 소포체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포체가 되겠고요. 이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핵이 되는 거죠. 핵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됐지?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 A는 핵이다. 아, 썼네. 핵. 맞아. 핵. B는 식물세포에도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식물세포도 생물이에요.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는 식물세포에도 있습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생물이 있나요? 있지. 어떤 거? 그래요. 원핵 생물 혹은 원핵 세포라고 불리는 놈들, 세균 이런 것들. 즉 세포 내에 세포 소기관이 없는 놈들 있죠. 그렇죠? 그런 놈들은 미토콘드리아가 없습니다. 아셨죠? 어쨌든 식물세포는 진핵 생물, 즉 얘는요. 이런 핵막이 있는 세포 소기관이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자, C에서는 세포업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네요. C에서는 세포업이 일어났네요. 이 세포업이 일어나는 건 어디예요? 이거는 미콘의 얘기죠. 맞게 하려면 C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B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럼 소포체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이 만들어진 단백질 있죠, 그렇죠? 합성된 단백질에, 즉 리보솜을 통해서 합성된 단백질 있죠, 그렇죠? 합성된 단백질에 폴리펩타이드의 이동을 담당합니다. 이걸 통해 이동을 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12번은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 생태계 구성 요소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도 있지, 그치? 생원 5단원에서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들. 알았지? 통합과에서 끝이 아니야. 그래서 개체, 개체군, 군집, 그 다음에 생태계 그 과정들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다시 공부하기 싫으면. 알았죠? 자, 볼게요. 일단 여기서 상호관계 기억 니은이 뭐냐? 환경이 환경이죠. 비생물적 요인은 다른 말로 환경이라 얘기하고요. 환경이 얘한테 주는 거야, 생물한테. 뭐라 그래? 이거를 작용이라 얘기를 하죠. 환경이 먼저 생겼거든. 그렇잖아. 생물이 먼저야? 아니죠. 환경이 있어야지만 생물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환경이 먼저이기 때문에 환경이 얘한테 준 걸 작용. 그 다음에 거꾸로 생물이 얘한테 준 걸 뭐라 그래요? 반작용이라고 불러요. 그치? 그 다음에 개체군끼리는 뭐라 그래요? 이걸 생물체끼리는 상호작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잊어먹으면 안 돼요. 또 나와. 생활에서 어차피.
자, 개체군 A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개체군 A라고 되어 있어요. 개체군 A. 개체군은 뭐예요? 개체의 집합이에요. 개체의 집합을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른 말로 개체군은요. 개체군은 같은 종을 의미합니다. 같은 종. 사람 종, 개종. 개종 이상하다, 그지? 고양이 종,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같은 종. 그렇기 때문에 개체군 A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같은 개체예요. 그러니까 같은, 정확히 말하면 같은 개체군은요. 같은 개체의 집합이에요. 같은 개체 이상하다, 그렇지? 같은 종의 개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나랑 같은 사람들이랑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의 사람이라는 개체군이 되는 거죠. 동일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식 지역의 온도에 따라 호랑이의 몸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은 잡아. 온도에 따라서 호랑이의 몸 크기, 온도가 몸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온도는 뭐예요? 환경이에요. 몸 크기는요, 이게 생물이 되겠죠. 환경이 생물한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네.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고 있죠. 뭐예요? 그러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요? 기억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맞아. 지금 지렁이의 활동으로, 지렁이 활동 누구야? 지렁이 활동 생물이죠. 생물이 토양의 통기성, 이거 뭐야? 환경이잖아. 말만 잘 이해하면 돼. 이거는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구나. 뭐예요? 니은이야. 니은 반작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도 어때요? 니은이다. 맞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게 되겠습니다. 쉽다, 그치? 할만하죠? 자, 14번 문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요것도 언제 배울 거냐면 5단원을 또 배운 내용이야. 연계가 돼 또. 그러니까 까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야. 생원을 선택했으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지 2학기 기말고사 때 요 내용을 할 거예요. 자, 볼게.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바뀌어 수분 증발을 만드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잎 대신에 농속 세계 줄기에서 광합성을 일으킨다. 사실 선인장의 이파리가 가시가 된 거죠. 그죠? 왜 그러냐면 선인장은 너무 더운 지역, 사막, 즉 아주 건조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파리가 있으면 계속 증산작용이 일어나요. 물을 잃는단 말이야. 근데 사막은 물 구하기 힘들어. 증산작용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 그치? 물 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그냥 나 물 버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파리를 퇴화시켜서 가시를 만들어 버렸어. 증산작용이 안 일어나게. 그러니까 어때? 몸 안에 물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안 버리고. 그게 가시예요. 그리고 새가 선인장에 구멍을 뚫고 둥실을 틀어 산대요. 그럼 이게 뭐냐? 자, 선인장은 생산자다. 너무 쉬워. 당연하지. 식물이잖아. 이거 식물인데. 선인장은 뭐 꽃이 안 피잖아요. 뭐 선인장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광합성을 못하잖아요. 왜 광합성 못하니? 해요,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꽃이 펴요. 선인장 꽃도 있어요. 다. 오케이? 우리가 못 볼 뿐이야. 됐고요. 물은 기억과 관련이 있는 비생물적 요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인장 잎이 가시로 변해.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뭐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 증산작용. 이파리에서 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예 어떻게 돼? 이파리를 없애버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때요? 물과 관련이 있구나. 맞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새와, 니은의 새와 선인장은 같은 군집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어. 군집이 뭔데요? 군집은요. 개체군의 모임이에요. 즉 개체군은 뭐였어? 아까 같은 종이었죠, 그죠? 하나는 뭐였어? 선인장이라는 종과 그 다음에 새라는 종이 어때? 비슷한 지역에 살죠? 그게 뭐예요? 군집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뭐 예를 들어 사막 군집 정도가 되겠지, 그치? 사막 군집. 맞네요. 그래서 디귿을 여러분이 조금 실수해서 틀렸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고요. 용어를 좀 정확히 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고 속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맞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셨죠?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죠. 15번은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생투랑 연결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좀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지 이제 생원도 이해하기 좀 편할 거예요. 생원에서도 물질의 이동이 나오거든요, 종종. 근데 그게 어떻게 이동하는 거지? 그냥 멀뚱멀뚱하면 어려우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동했지라고 배경 정도만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생원을 이해하는데 좀 편할 거예요. 자, 어쨌든 보면 A와 B 이동을 나타낸 거래요. 자, 포도당 그다음에 O2가 순서 없이 나타냈대. 얘가 뭐예요? 막단백질이네요.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지금 어때? 물질이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 뭐예요? 확산이죠. 봐봐. 많고 적지, 그지? 고농도네요. 얘가 B가 고농도, 얘가 저농도네요. 근데 고농도에 저농도로 이동하니까 확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 촉진 확산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막단백질이 얘를 끌어당겨 일로 오렴 하면서, 그치? 처음에 그래서 반응 속도가 되게 잘 돼, 높아요.
얘는요, 그냥 막을 관통하죠, 그죠? 인질 틈, 아주 작은 틈을 통해서, A의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어떻게 돼요? 확산이 일어나구나. 근데 이 확산은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단순한 확산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 단순 확산이라고 우리 통합과학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A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된다. 자, 여기서 이게 뭐였어요? 요 놈이 인지질 이중층이었죠? 인지질 이중층 맞네요. 그렇지? 그대로 가니까 B의 이동에 단백질 이용입니다. 이게 막 단백질이라며. 단백질이었잖아. 뭐 막이라는 얘기 안 썼어서 우리 공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인지질에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그치 이동하죠. 그래서 무슨 확산? 촉진 확산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맞고요. B는 포도당이다라고 돼 있는데 그쵸? 왜냐면 우리가 단순 확산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이었어요? 단순 확산은요. 작은 크기의 우리 소수성 분자들. 그러니까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분자들이었지. 예를 들어서 O2, 뭐 CO2 이런 것들 등등등. 그 다음에 이 촉진 확산은요. 어떤 거에서 이온. 얘는 엄청나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세게 띄기 때문에 얘를 통과를 못해요. 왜? 중간 부분이 다 모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싫어하는 거지. 기름 성분이란 말이야. 무극성 성분, 즉 소수성 부분이란 말이야. 근데 이온은요. 소수성 되게 싫어해. 물 같은 것들 있지. 조금 극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나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강한 놈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온이 갈 때는 통과를 못해요. 이렇게 통과를. 그래서 이 단백질을 이용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좀 크기가 조금 큰 거. 많이 큰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좀 큰 분자 있지. 그치? 조금 큰 분자.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같이 좀 크기가 큰 분자들. 근데 무지하게 큰 녹말 이런 건 안 돼. 알았지? 큰 분자라는 건 상대적으로 큰 분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포도당, 포라고 쓸게요. 뭐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그치? 이동하는 것들을 뭐라 그래요? 촉진확산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B는 포도당이다. 왜? 촉진확산을 이용했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도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요. 이제 여러분이 아주 어려워하는 거 16번 유전자 문제 그치? 자, 이 유전자 이 염기 추론 문제는 다행히도 여러분들 생원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수능에서 여러분이 생투를 선택하게 되면 아주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힐 거예요.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 중 하나가 어디서 나와요? 바로 여기 염기 추론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아주 애를 먹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요건 이제 쉬운 버전이고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우리 선생님이랑 통과학의 끝 공부했을 때 아주 쉽게 공부했었어요. 어떻게 공부했냐면 둘 중에 하나가 주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주형 가닥. 주형이 뭐예요? 실제로 전사가 일어나는 걸 주형이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렇지? 그 다음에 비주형 가닥은 이 주형 가닥과 상호적인 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전사가 일어났으면 뒤집어진 거죠, 그죠? 근데 뒤집어진 거의 반대는 얘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RNA는 뭐랑 똑같아요? 비주형 가닥이랑 주형 가닥과 정보가 똑같습니다. 단 타이밍이 유라실로만 바뀌시면 돼요. 자, 보면 얘를 보면 그럼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 A는 가마 중 하나고요. 유전 정보의 흐름을 표로 이렇게 쭉쭉 나타냈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G, C, CT가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데 여기가 대충 맞네요. 여기 T고 U인데 이거 하나만 맞으니까 그치 뭐 알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음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단백질을 거꾸로 유출해 볼게요. 라 여기 있네요. 라 그치? 라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유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치? 자, 거꾸로 볼게. 얘가 단백질 라가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가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얘기하죠. 번역 과정.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 그래요? 전사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일단 우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갖고 거꾸로 유출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라란 얘기야. 라 단백질. 라 단백질은 뭘 통해서? GCC라는 RNA가 라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이 자리는요. GCC가 될 거예요. 세 자리니까 예쁘게 쓸게요. 한 자리씩. GCC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 오랏? 이놈이랑 똑같네요. 아까 똑같은 거 뭐라고요? 비주형. 요 가닥이 뭐야? 비주형 가닥이구나. 그럼 밑에 게 뭐예요? 요놈이 이제 주형 가닥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랑 어떻게 똑같이 쓰면 돼 이제. 똑같이 써볼게요. 여기 U 됐고 그다음에 여기 C 똑같아. G 똑같아. G 그다음에 얘는요. U 대신에 뭘 쓰라고요? 그렇죠. 타이밍을 쓰시면 돼요. 요거만 이제 다른 거야. 얘는요. 이렇게 되겠죠. 자, 알았어. 그럼 밑에도 채워놓을게요. 밑에도 색깔 달리해서 얘랑 상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얘 짝꿍은 누구예요? C 짝꿍 G 그 다음에 G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아데닌, 얘는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구아닌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근데 마찬가지로 가를 통해서 AUG 한번 유추해 볼게요. 가니까 여기가 뭐야 돼? AUG가 되겠지, 그치? AUG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게 여기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A, U 대신에 T, G가 되겠고요. 그럼 디귿은 뭐가 되느냐? 디귿. 자, 디귿은요. 살짝 밑에 쓸게요. 얘랑 짝꿍이니까 T, A, C가 되겠죠. 되시나요? 그러면 A는 뭔데요? A는 지금 요놈이 됐고요. A는 요놈이 되는 거죠. 그러면 G, U, G니까 G, U, G 있네. A는 마가 되네. 와우, 다 했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개씩 한 개 찾아야 되는 거고요. 요거는 조금 어렵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걸 유추해야지. 즉 번역 과정을 역으로 유추해서 지금 문제를 냈는데 일단 요거 비주형 가닥이 RNA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거꾸로도 갈 수 있다. 이것만 정확히 나오면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만 하면 되겠죠. A는 마이다. A는 마네요. 됐네. 그 다음에 기억에서 타임인수는 니은의 구한인수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 어딨니? 여기 있네요. 기억의 타임인수. 자, 기억의 타임인수 몇 개예요? 한 개죠. 한 개. 한 개였어요. 니은에서 구한인수. 니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구한인수 2개네요. 한 개는 2개? 2배인가요? 아니지. 반대로 돼 있죠. 그죠? 틀렸어요. 그래서. 됐죠? 그 다음에 디귿의 염기서열은 ATG다. 자, 디귿 어디 있어? 디귿 요거네요. ATG가 아니죠. 바로 TAC였습니다. 여기가 ATG였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형과 비주형 가닥을 구분할 수 있느냐 요거를 디귿에서 물어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까먹었거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었고요. 이제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 하나였어요. 이게. 자, 17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배웠던 내용이죠. 과학의 탐구 방법. 자, 과학의 탐구 방법 중에서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했는지 볼게요. 성숙한 꿀벌일수록 정교한 춤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어린 꿀벌이 성숙한 꿀벌의 춤을 보고 학습하여 정교한 춤을 출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는 얘기야. 그래. 성숙한 놈의 춤을 보고 얘도 따라하는 거구나 라는 가설을 세웠대요. 그래서 이제 실험군 볼게요. 일단 두 집단 나눴어요. 이건 잘한 거지, 그치? 왜? 실험군과 대조군이니까. 집단 A는 성숙한 꿀벌을 보여주고 보여주지 않았다. 자, A에는 성숙한 꿀벌의 춤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실험군이 되겠죠. 실험군. 뭔가 바꿨으니까. 얘는요. 집단 B는요. 보여주지 않았다. 이건 대조군이 되겠죠. 즉 얘는 뭐 한 거예요 지금? 지금 대조 실험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옳은 설명을 고르세요 라고 돼 있단 말이야. 성숙한 꿀벌의 춤을 보며 춤을 보여주는 지는 종속변이다라고 했는데 종속변이는 뭐예요? 실험 결과예요. 근데 보세요.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지. 그치? 우리가 예전에 실험군은 뭐라 그랬어요? 실험군은 조금 더 우리가 좀 확장해서 얘기하게 되면 선생님이랑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할 때 뭐라 얘기하냐면 얘는 어떠한 조작 변인을 가해준 거다. 조작 변인을 가해준 거. 내가 의지대로 뭔가를 바꿔준 거고 얘는 대조군은 조작 변인을 가하지 않은 거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같이 확장해서 생각했다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얘는 보여주나 안 보여주나 얘는 종속 변인이 아니라 뭐예요? 그렇지? 이거 아니라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조작 변인이 돼야 되는 거지. 요거는 많이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이 용어만 헷갈리지 않으면. 그래서 틀렸어요. 자, 나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대조 실험 됐잖아, 그렇지? 실험과 대조군이 있으면 대조 실험 된 거예요. 그다음에 다는 A를 지지한다. 결과 볼게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정교하게 춤추는 꿀벌의 비율은 A가 B보다 높았다는 얘기야. A는 뭐 보여줬어? 성숙한 놈의 춤을 보여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때? 이걸 본 어린 놈들도 잘 춘다 얘기야. 맞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이 생태계 평해에 대한 것들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생원에서 생태계와 환경 단원에서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기억과 니은은 각각 감소와 증가 중 하나라고 좀 문제에 돼 있어요. 남획으로 인해서 늑대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어요. 늑대는 누굴 먹어요? 사슴을 먹어요. 그럼 사슴은 아싸리 하면서 그지 늑대가 없어졌네 이러면서 좋겠지. 그래서 막 번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늘어나겠죠. 그렇지? 사슴을 먹인 식물이 감소하고 왜? 사슴이 많아지니까 이제 식물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자, 초원이면 황폐해져. 사슴이 너무 많아지면.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늑대의 개체수가 복원돼요. 왜? 사슴이 많아지니까 늑대가 좋아한다는 얘기야. 이거 먹을 게 많네? 이러면서 그러면 다시 늑대 개체수가 늘어나면 사슴의 개체수는 다시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죠. 다시 어떻게 돼요? 사슴이 식물을 안 먹으니까 다시 생태계는 조금 더 활기를 띠겠지. 그치?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억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되겠네요. 먹이 관계는 생태계 평형 유지에 관여하는. 그치. 먹고 먹히는 관계 때문에 다시 어떻게 돼? 원래 평형이 돌아오죠. 이건 맞고요. 식물의 에너지 일부는 사슴에게 전달된다. 그치. 왜냐면 식물을 내가 사슴이 먹으면 사슴은 그 식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 살도 만들고 또 나머지는 똥으로 버리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그지? 그 에너지를 자기한테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뭐예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겠네요. 자, 이제 우리 두 문제 남았습니다. 19, 20인데 뭐 어렵지 않아요, 별로. 자, 19번. 자, 1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이 세포에서 물질의 이동에 대한 것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생투에서 좀 나와요. 생원에서는 요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알아볼게요. 가와 나를 보면 일단 가는 어떤 식물 세포를 설탕용액 A에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뭐가 일어나서 보니까 떨어졌어. 이렇게 떨어졌어. 떨어진 걸 뭐라 그래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구나.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원래 세포가 이렇게 가득 찼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떨어졌지, 그치? 그 얘기는 물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밖으로 나갔네요. 자, 뭐에 의해서? 삼투라는 현상에 의해서. 물은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동하죠.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오케이? 즉 물은 저에서 고로 이동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안쪽이 저농도였다는 얘기예요. 바깥쪽 기준으로 본다면 가는 지금 현재 무슨 액을 담근 거예요? 얘는 고장액에 담근 거예요. 고장액, 저장액, 등장액은 바깥에 어떤 액체였나야? 세포액이 아니야, 알았지? 그치? 바깥에 담근 액체의 의미예요. 오케이? 고장액, 고농도의 액을 담갔구나. 그럼 다시 어떻게 됐어요? 이걸 가지고 다시 이 용액 B에 넣었더니 얘가 다시 이렇게 빵빵해졌다는 얘기야. 빵빵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밖에서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어떤 현상에 의해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요. 그럼 어디가 저 어디가 고야? 얘가 저고, 얘가 고가 되겠죠. 아, 그렇구나. 얘는 무슨 액? 나는 저장액에 집어넣구나. 저농도의 설탕용액에 집어넣구나. 그럼 결국 이 A가 어디서 설탕용 A가 뭐였어요? 이게 설탕용 A가 고장액이었고요. 저장액은요? B가 되겠네요. 다 했네, 그치? 자, 설탕용액의 농도는 B가 A보다 높다가 아니네요. 저장액이기 때문에 낮아요. 틀렸어요? 자, 니은 가의 식물세포를 증류수에 넣으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물이 이동한다. 가의 식물세포 요거였죠, 그렇죠? 증류수에 집어넣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돼서 증류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상대적으로 있지, 그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가 이렇게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매우 저농도란 말이야. 그럼 저에서 그걸 어떻게 돼요? 오겠지, 그치? 그럼 다시 세포가 빵빵해지겠죠. 빵빵해지는 정도가 아마 여기 넣었을 때보다 더 빠를 거야. 왜냐면 얘는 아주 약한 설탕은 좀 집어넣었거든. 근데 아예 증류수야. 그럼 더 빨리 이동하겠죠. 그래서 안으로 물이 이동한다가 맞게 되겠네요. 세포막에 대한 투과성은 설탕이 물보다 크다. 자, 투과성이란 뭐냐면 얼마나 많이 이동하는가 그걸 의미를 해요. 자, 볼게요. 투과성을 보게 되면 얘가 뭐가 이동하는 거야 주로? 물이 이동하는 거지, 그지? 설탕은 어때? 세포막에 막혀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건 누구다? 물이, 그지? 훨씬 더 크죠. 설탕이 물보다 큰 게 아니라 물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대로 됐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설탕은 분자 구조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동할 수는 있어요. 뭘 통해서? 여기는 이제 막단 배출들이 있지, 그치? 그걸 통해 이동할 수 있는데 그 막단 배출이 너무 작기 때문에 물의 이동이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20번 문제. 자, 표는 생물의 다양성의 의미 기억부터 디귿에 대한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것도 똑같이 생원에서 마지막 단원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원에서 나올 것들을 되게 많이 냈어, 지금 현재. 생원이랑 연계되는 부분들을 통합과학에서. 자, 어쨌든 보면 어떤 게 생태계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인지 볼게요. 같은 종의, 이것부터 볼게요. 같은 종의 길이 내에서 털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건 뭐예요? 그렇지. 같은 종 내에서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그치? 이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유전적 다양성에 대해서 유라고 쓸게요. 갯벌이라는 곳에는 개, 조개, 개치렁이들 다양한 생물 어때요? 다양한 생물이니까 얘는 종이 다양한 거지, 그치? 아, 이건 종 다양성이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생태계 다양성이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열대우림, 습지, 사막 등 다양한 자연환경이 잇따르는 가에 해당하는 게 맞죠. 생태계 다양성은 다양한 자연환경을 의미를 해요, 실제적으로. 자, 여기서 사는 우림에 사는 놈들은요, 뭐까지 있어요? 우림에 사는 생물 플러스 우림에 환경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습지도 생물 플러스 습지의 환경이 있는 거죠, 그죠? 얘도요, 사막도 생물 플러스 환경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환경이 다양해지게 되면 종 다양성이 매우 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환경 다양성 이퀄 뭐예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치? 종이 많을수록 이 먹이사슬에서 대체자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왜냐하면 먹이사슬에서 대체 생물이 많아요. 대체 생물이 뭐냐면 한 놈이 예를 들어 멸종했어요. 그럼 그는 없어지면 그 상위도 다 죽어야 되는데 걔가 얘만 먹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른 놈이 있으면 얘도 먹고 하게 되면 얘가 없어져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먹이사슬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된다 치자. 얘가 멸종했어. 그럼 얘도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근데 먹이사슬이 복잡해. 얘는 이렇게 먹고 이렇게도 먹어. 뭐 이렇게 되게 복잡해 이런 식으로. 얘가 죽었어. 그럼 얘 먹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이러면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맞고요. 자, 디귿은 종다양성이다. 디귿 아니죠. 뭐예요? 얘는 유전적 다양성이 되겠습니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요. 기억 니은이 맞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20번까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어땠어요? 문제 자체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는 사실 이게 사실 뭐 본격적인 생원도 아닌데 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많은 문제들 한 3, 4문제 빼고 나머지 16문제, 17문제들은 다 생원이랑 다 연계되는 문제예요. 뒤에 배운단 말이야. 뒤에서 생태계와 환경에서. 그러면 결국 그치?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계속 여러분이 배운 내용만큼 계속 문제가 출제될 건데 그 내용이 그치? 점점 어려워져요. 복잡하게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거고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조금 쉽게 해서 나오겠지만 여러분 선배한테 들었던 그 극악 난이도의 그런 유전 문제들 그 정도까지 안 나와요. 하지만 2학년 수준에서는 조금만 어렵게는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연습을 하시면서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알았죠? 그냥 내신만 주구장창 한다. 그것도 괜찮은데 일단 모의고사도 신경을 쓰세요. 알았죠? 그래야지 나중에 3학년 때 여러분 당황하지 않아요. 3학년 때 되면 굉장히 당황해. 아니 생명과학이 이렇게 어려웠나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좀 신경을 쓰세요. 알았지? 관심 가진 만큼 나중에 3학년 때 덜 고생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봤고요. 이제 지속적으로 뭐 이제 6월, 9월, 뭐 11월 이렇게 있으면 계속적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자,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가 많았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선생님 강의에서 이제 생과 객끝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같이 아주 자세한 내용으로 또 만나기를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푹 쉬시고요. 그 다음에 잘한 친구들은 나 잘했으니까 더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내가 좀 실력이 못 미친 친구들은 조금 더 노력해야지 라는 마음가짐 가지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강의에서 다시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